두 번째 발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김대경 스마트그리드 PD님께서 스마트그리드 주요 이슈와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대경 PD님께서는 스마트그리드 국가 로드맵 총괄 책임자와 스마트그리드 국가 표준 코디네이터를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스마트그리드 R&D 총괄 및 에이펙의 스마트그리드 이니셔티브 공동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그리드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약 세 가지 정도, 마이크로 그리드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그리고 중국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2015년도부터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그 확산 사업,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 그리드입니다. 마이크로 그리드는 스마트 그리드에서 지금 한 유행어입니다. 거의 강남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뉴에 보시면은 그 스마트 그리드는 그 스마트 그리드의 성배다. 마이크로 그리드가.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글을 보시면은 우리 속담에 왜 남산에 올라가서 돌을 던지면은 김씨, 이씨, 박씨 중에 한 명은 맞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스마트 그리드 컨퍼런스에 가서 돌을 던지면은 마이크로 그리드를 언급하는 사람을 꼭 맞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중요시하게 하는 발언이 마이크로 그리드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오래된 아이디어지만은 잠재적인 새로운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 그리드도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표는 그동안에 마이크로 그리드가 진행된 2012년까지의 세계에서 진행된 표를 보시면은 거의 마이크로 그리드는 1900년 90년대 말에 그 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초에 일본이 활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 우리나라는 2009년도 제주 실증 사업을 통해서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개념들이, 이 당시의 개념들은 분산 발전을 더 보태고 시스템의 효율을 좀 높이자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표에서 잘 보다시피 2011년도 3월에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9월에 미국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후쿠시마 사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기가 공급된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또 허리케인 샌디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기가 공급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마이크로 그리드로 구성이 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분산 자원의 확대,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이라 그러면은 지금은 새로운 개념 레질리언시, 자연재해에 강한 어떤 시스템, 복원력이 강한 시스템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더해져서 마이크로 그리드가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그리드가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게 된 데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EMS라든지 ESS라든지 그다음에 DR 자원이라든지 분산 자원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여전히 비쌉니다. 경제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마이크로 그리드에 필요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점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계속 기상재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허리케인 샌디라든지 그 이외에도 지금 기후 문제 때문에 기상의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이라든지,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하면은 사이버텍, 그러니까 그 보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걸 잘게 나누어서 하고자 하는 이런 경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5가지가 스마트 그리드 내에서 마이크로 그리드가 핵심이 되는 주요 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그리드가 제일 활발한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은 제일 큰 시장이 현재로서는 군용입니다. 마이크로 그리드가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지만은
아무리 경제성이 안 나오더라도 꼭 마이크로그리드화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군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비상시에도 전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군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입니다.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다 그러면 단지 대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라든지 뭐 연구소, 그 다음에 병원 등등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시장이 지금 가장 활발하고요. 추세를 보시면은 트렌드 1위, 죄송합니다. 트렌드 1위, 우선은 공공기관을 위주로 마이크로그리드가 확산이 될 것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군용하고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여기 눈이 멀어서 보이지가 않는데 제3 사업자, 기존의 유틸리티가 아닌 제3 사업자가 점점 마이크로그리드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이 마이크로그리드의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전 세계 시장이 뭐 여기 네비간트에서도 오셨는데 전 세계 시장이 2020년경에는 약 한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도 돌을 던져서 마이크로그리드를 언급하지 않는 사람을 못 맞힐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있다시피 마이크로그리드는 아주 스마트 그리드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새로운 비즈니스입니다. 지금은 앞에 그 발표자께서 전력 회사에 근무하시는 관계로 전력에 대한 비즈니스를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우리나라의 산업일보라는 데서 조사를 했더니만은 스마트폰을 음성 통화에 사용하는 비율이 37%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머지 63%는 전화기의 고유 기능인 음성 통화 이외에 다른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뭐 텍스팅을 한다든지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이건 접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를 합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스마트 그리드에서 전력의 매출은 37% 이하가 될 것이다. 그럼 나머지 63%는 다른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그 비즈니스들이 대부분 이 세 가지입니다. 빅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예전에는 머신 투 머신이었습니다만 지금은 IoT로 발전해서 인터넷 오브 띵스라든지 그다음에 클라우드 등등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 뭐 등등에 오는 온갖 데이터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력 비즈니스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그리고 시스템 자체의 효율을 높이는 모든 이런 데 활용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이 스마트 그리드의 전력 산업 이외에 가장 큰 매출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IoT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양방향 통신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기축이 되는 것은 스마트 미터가 기본이 될 것이고 기본 인프라가 됩니다. 그럼 스마트 미터와 가전, 스마트 미터와 자동차 혹은 스마트 미터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미터와 전력 그리드가 항상 양방향으로 통신을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IoT 서비스가 두 번째 서비스가 비즈니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라든지 모든 설비들이 가상 공간에서 묶이는 여러분 가상 발전소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중앙집중식 발전에서 분산 발전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분산 발전을 하나하나 운전하는 데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상의 공간에서 분산 자원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것을 가상 발전소라고 합니다. VPP라고 하죠. 그런 가상 발전소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했던 전력 산업으로 인한 전력 매출은 언젠가는 37% 이하가 되고 63%가 나머지 이런 산업들 그리고 또 특히 여러분들 잘 주목하시는 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지금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약 한 200만 종입니다. 초창기에는 만종이 못 됐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새로운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를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전력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뭐 어느 산업에서 그건 지금은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뭐 이미 2010년도에 맥킨지에서 스마트 그리드 세계 시장에서 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드디어 2013년도 작년에 전 세계 스마트 그리드 시장 15조 원 시장에서 4.3조 원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을 가장 큰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액은 비로소 작년에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그거는 그 넘어선 격차는 매년 더 증가하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작년도에 약 한 14.9억 불, 149억 불인가요? 14.9억 불을 정도를 전 세계가 투자를 했는데 중국이 4조 3천억 원, 미국이 3조 6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더 놀라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2020년도까지 약 2천만 대를 한전해서 스마트 미터를 깔겠다고 아까 좀 전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이미 2억 5천만 대가 깔렸습니다. 작년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3억 5천만 대를 깔겠다고 지금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 바가 그 각 나라의 목표치였습니다. 보시면 다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미국도 약 한 1억 5천만 대를 깔려고 했는데 지금 약 한 4천만 대 내지 5천만 대 정도 깔려 있는 상태고요. 모든 나라들이 목표치보다는 하회했지만은 중국 혼자 목표치를 능가하는 스마트 미터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영역에서 표준화에서도 지금 보면은 국제 표준을 13개나 중국이 스스로 스마트 그리드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증 사업을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제주 실증 사업을 포함해서 실증 사업을 한 것이 주로 이제 10손가락 안에 정도 꼽힐 정도의 사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한 298개의 실증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00개소 정도의 배터리 교환소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19,000포인트 정도의 정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실증 사업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을 현재까지 한 7개를 지금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18개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중국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한국으로서는 항상 산업에서 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끼인 넛크래커 역할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역할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되는 바입니다. 2015년도만 계획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처음 발표하신 분이 현재 우리가 정전 시간이 11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주요 도시의 정전 시간을 15분 이내로 하겠다는 2015년도에 이 목표입니다. 이미 주요 도시는 15분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앞에 그 마이크로그리드와 연결을 해서 얘기를 드리자 그러면 2015년까지 30개의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단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서 지역만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마이크로그리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그리드와 연계된 형, 그리고 그리드와 연계되지 않은 형을 각각 15개씩 30개를 내년까지 설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상이 현재 스마트 그리드에서 가장 핫한 이슈 3개입니다. 마이크로그리드. 모든 분들이 마이크로그리드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력 비즈니스가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주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중국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계획 중인 그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입니다. 앞에 우리 발표자 하신 분은 스마트 그리드 익스펜션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스마트 그리드 파일럿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 사업이라 그러고요. 기간은 2015년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당초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 1월에 착수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약간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 내로는 착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은 약 한 8,76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8개의 컨소시엄이 지금 예비 사업자로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걸쳐서 14개 지방자치단체의 26개 개소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가 좀 주안점을 둔 것이 제주 실증 사업을 통해서 검증된 모델 위주로 사업화하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실증 사업과 같이 정부가 좀 제주 실증 사업도 민간이 많이 투자를 했지만은 정부가 보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산 사업은 정부 보조를 조금씩 더 줄여 나가겠다. 앞으로는 2017년도 이후는 2018년도부터는 완전히 정부 보조 없이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어떤 지역 26개 지역에 설치를 하지만 그 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스마트 그리드를 확산하는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목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들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지만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는 이런 5가지 주요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업화입니다. 그러니까 상용화 혹은 상업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 실증 사업이 20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건 거의 뭐 정부가 많은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초기 보급 사업 혹은 초기 확산 사업 2015년도 2017년까지 진행되는 것도 여전히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만은 2018년도부터는 프라이빗 섹터에서 리더에서 할 수 있도록끔 할 수 있는 상용화 위주의 기술들을 여기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적인 목표들은 전력 사용량을 6% 줄이겠다. 그 사업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량을 6% 줄이고 그 다음 피크를 18% 줄이겠다. 그리고 CO2 배출을 6% 줄이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의 거버넌스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8개의 컨소시엄들이 가능하면 SPC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8개 컨소시엄이 별도의 SPC를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총괄은 한국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력기반조성센터에서 예산을 전력기반기금에서 돈을 낼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이 계획이라든지 또 주요 정책적인 변화들은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모든 사업의 총괄은 산업부에서 맡게 됩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 한 8,760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거기서 정부가 약 한 31%를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약 한 10%를 투자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한 10% 정도를 투자하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은 15% 38%입니까? 이게 53% 정도를 이제 민간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38%는 직접 현금을 투자할 것이고 15% 정도는 이제 그 기업체들이 현물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제주도 실증 사업에서는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불렸지만 여기서는 스마트 컨슈머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뭐 스마트 홈이라든지 스마트 빌딩이라든지 전력 재판매라든지 특이한 것이 전력 재판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력 재판매를 허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에 대해서는 전력 재판매를 허용을 해서 전력 재판매가 가능하도록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이 리뉴어블 에너지입니다. 리뉴어블 에너지에서는 리뉴어블 자체를 어떻게 더 증가를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신재생에서 나오는 출력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주로 사업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을 안정화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에서는 뭐 전기차의 렌탈이라든지 뭐 또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는 실증이 아니고 사업화합니다. 실제 사업자가 전기차를 하면서 운행을 하고 돈을 수입을 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특징적인 것은 개통과 연계되지 않은 마이크로그리드까지 실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확산 사업에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의 컨소시엄이 26개소에서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짐코 같은 경우에는 지역난방 사업을 하는 사업자인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제너레이션 플랜트를 가지고 사당동에서 마이크로그리드를 한번 구성해 보겠다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SKT나 KT는 정보통신회사답게 뱀스를 가지고 건물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 ICT는 산업단지를 에너지 효율화하겠다 하는 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은 뭐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지만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서툴러서 한전은 그 전체 영역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확산 사업의 하이라키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8개 사업자가 사업하는 영역마다 LOC를 가지게 됩니다. LOC는 로컬 오퍼레이션 센터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전은 뭐 8개의 LOC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8개의 LOC를 총괄하는 TOC가 있습니다. 토탈 오퍼레이션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 컨소시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상위의 오퍼레이션 센터고요. 그다음에 그 하위에 오퍼레이션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총괄하는 IMC가 있습니다. 인테그레이티드 통합관리센터라 해가지고 IMC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IMC의 설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이 관장을 하면서 모든 데이터는 이 확산 사업에 올라오는 모든 데이터는 이 IMC에서 취합이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배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주요 내용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이 사업을 하면서 좀 기대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수치적으로도 뭐 발전소 건설을 지연시키고 송배전 건설을 지연시키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뭐 경제적으로는 부가가치가 약 한 100만, 1000만, 억, 10억 달러, 약 11억 달러,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투자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약 8,700억이니까 바로 뭐 경제적인 부가 효과만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으로는 어차피 이 확산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에너지 목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46.7% 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 큰 목표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0년까지 30%가량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이 사업이 기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개통과 분리된 마이크로그리드를 실험하면서 에너지의 자금률을 높이겠다 하는 것이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2009년도에 제주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했고 출발은 조금 좋았지만은 2012년도에 저희들 에너지 수급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좀 하계에 좀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저희들이 투자가 약 한 2년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2013년도에 지연이 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이라든지 뭐 유럽, 미국들이 거세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따라잡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이 프로젝트가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테스트 베드가 거의 한국입니다.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지적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스마트폰은 대부분 한국에서 테스트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된 기술들은 한국에서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전체가 글로벌한 스마트 그리드의 테스트 베드가 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